안녕하세요. 존입니다. 이번 챕터는 미추왕입니다. 그 전에 첨예왕 시절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고 이 미추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9년 봄 정월 갑오에 태백이 달을 침범하였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자, 신라 첨예왕 시절 삼국사기에 하면 당시 백제는 고위왕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남당 유고에 의하면 이 시기 249년은 백제 초구왕 시절입니다. 이 태백은 당시 이 진충계 진씨 세력이 되고요. 달은 탈핵의 세력이 됩니다. 백제는 이 공손씨 일가가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진씨 세력이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탈의 세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49년 가을 7월 궁궐이 남쪽에 남당을 세우고 양부를 이찬에 임명하였다라고 합니다. 광구검의 고구려 공격으로 신라의 세력은 약화가 되죠. 그리고 또 신라는 자연재해로 지진도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신라인들은 이 동남쪽으로 도망가는 그런 기사가 은의적으로 나왔죠. 그러므로 인해서 조분왕은 죽고 동생 첨예는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 첨예가 궁궐 남쪽에 남당을 세우게 됩니다. 253년 4월 용이 궁궐 동쪽 연못가에 나타납니다. 금성 남쪽에 쓰러져 있던 버드나무가 저절로 섰다. 이런 기사가 나는데, 자, 여기에 나타나는 이 용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용은 저는 백제 구수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첨예는 궁궐 남쪽에서 남당을 세우고 나타나죠. 백제의 구수는 신라 지역인 궁궐 동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세력이 금성 남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남당 유고에 의하면 구수는 230년도에 탄생하고 아버지는 초고왕, 어머니는 사씨입니다. 그래서 사씨가 왕의 아들 구수를 낳았다고 합니다. 구수는 여기서는 이 탈핵계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 구수왕 시절 본격적으로 백제는 신라를 공격하는데 먼저 괴곡성을 공격해서 신라는 이 지역을 잃게 되고요. 봉산성 지역까지 공격하지만 백제는 이 지역을 탈환하지 못하고 신라는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신라는 동남쪽 또는 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사를 은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60년 볼 정월, 2월, 3월 기사가 쭉 나오는데, 자, 이 진충계 태백 세력의 힘을 얻은 이 백제 구수는 신라의 궁궐 지역에 나타나고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260년 여름 홍수가 나서 40여 곳의 산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7월에는 살별이 동쪽의 하늘에 나타나 25일 동안 보이다가 사라진다라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자, 신라 지역에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구수는 이 지역을 잠시 피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자, 살별이라는 기록이 나타나는데 신라사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나 판단되어집니다. 자, 남당은 원래 신라 첨예왕이 맞는 거죠. 근데 이제는 백제 구수왕이 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여기에 구수왕이 일을 처리합니다. 자, 상당히 엄청난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자, 아마도 이 첨예왕 시절 신라는 백제의 구수로부터 공격을 받고 다른 곳으로 도망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신라 궁궐 동쪽에 있었던 구수왕은 자연재해로 신라 남당 지역으로 내려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구수왕이 먼저 신라 궁궐 동쪽 지역에 나타났죠. 그런데
이 자연재해로 신라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이 기회를 삼아 구수는 이 신라 지역 남당 그 지역까지 진출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백제 구수왕이 신라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동안 신라 첨예 왕은 달벌성 지역으로 가서 임시로 거주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달벌성 지역은 김씨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신라는 이 첨예 왕 때 백제와 화해를 원하지만 신라는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라 첨예 왕은 갑자기 병이 나서 돌아가십니다.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가운데 돌아가셔서 다음 이충하로 왕위가 넘어간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253년 구수는 신라 지역인 궁궐 동쪽 지역에 나타난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259년 구수는 이곳에 실질적으로 왕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261년 1월 첨예왕이 만든 신라 남당 지역에서 구수왕은 정무를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신라 첨예왕은 갑자기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 새로운 왕 김씨계가 신라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어머니는 박씨가 되죠. 그래서 이칠 갈문왕의 딸이고, 자, 비추왕의 왕비는 석씨입니다. 그래서 광명부인이죠. 그래서 좁은 왕의 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김씨는 시조를 보면 김알지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들은 계림에서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의 왕이 거두어 궁중에서 기르다가 나중에 대보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김알지는 계보가 세한, 아도, 수류, 욱보, 구도, 다음에 미추로 연결이 되는데 구도가 바로 이 미추의 아버지가 됩니다. 또 한 사람 이 아도가 눈에 띄는데 이 아도는 박아도를 갈문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 아도가 이 박씨로 양자를 가서 아달라 때 갈문왕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미추이사금은 김씨계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탈핵의 왕이 계보를 잡게 됐고요. 초기에는 혁거세 박씨계가 계보를 잡게 됩니다. 자, 262년 1월 석씨계에서 김씨로 왕위가 넘어가는데요.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 전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라는 이 첨예가 초기에 남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정사를 보는데 하지만 후의 기사에 의하면 백제 왕이 이 신라 지역이었던 남당에서 정사를 보게 됩니다. 자, 당시 신라와 백제는 서로 적대국인데 어떻게 이 적대국 지역에서 이 정사를 보게 되는가요? 이게 가능한 걸까요? 이때의 백제 왕 이름은 구수가 됩니다. 자, 원수구 또는 이 개구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대가리수, 그래서 원수의 대가리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죠. 자, 아마도 이 첨예는 백제 구수왕으로부터 신라 남당 지역을 빼앗겨 이에 대한 한으로 이 왕 이름을 이런 식으로 쓴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첨예왕 다음에 이제 미추왕이 왕위를 얻게 되는데 그 이유는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김씨를 왕으로 세웠다 합니다. 자, 첨예이사금이 261년 12월 28일에 죽고 미추이사금은 262년 1월에 취임합니다. 그 이유는 첨예이사금이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김씨성으로 넘어가게 된다 합니다. 자, 첨예왕이 죽고 미추이사금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즉위한다는 것이 연속성에 있어서는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성이 다른 왕이 등극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즉위한다는 것은 좀 의문스럽지 않을까요? 자, 상식적으로 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2년 정월 백제본기에 의하면 영을 내려 무릇 관리로서 재물을 받거나 도둑질한 자는 작물의 3배를
징수하고 죽을 때까지 벼슬길에 못 나오게 했다. 아마도 첨예왕 다음에 이 미추왕이 왕이 됐을 때 이 첨예가 있었던 이 남당 지역 아니면 이 용의 지역 그 지역에 이 남아있던 이 신라의 관리들이 이 백제에 붙어서 어떻게 살아보고자 해서 이 재물을 주고 그 다음에 해서 이렇게 그 사회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 뇌물을 바쳐서라도까지 해서 백제 구수에게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용이 궁궐 동쪽 연못에 다시 나타납니다. 자, 253년에도 기록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262년에도 기록이 나오는데 253년에 나타난 이 용은 백제의 구수 왕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260년에 신라의 자연재해가 일어났고 백제 구수 역시 남당으로 이동하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262년 2월 첨예가 죽고 다시 262년 3월에 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이 용은 남당에 있었던 이 구수가 다시 궁궐 동쪽 연못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용은 백제의 구수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253년 첨예왕 시절에도 이 용의 형태로 신라 지역에 백제 왕인 구수가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신라 미추왕 시절에도 구수가 이 지역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수와 미추는 마주치게 되는데 262년 7월 금성의 서문에 불이 났는데 불길이 번져 민가 300여 채가 불났다. 자,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싸움이 대상은 백제의 구수 세력과 신라의 김씨 세력으로 저는 보고요. 그 위치는 금성 서문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자, 이들은 서로 싸웠는데 승리는 누구냐? 김씨의 승리로 백제의 구수계는 힘을 잃고 신라의 김씨 미추가 이 신라를 대표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석씨에서 김씨로 왕위가 바뀐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죠. 단지 왕이 처음에 어린 아들이 너무 어려서 왕위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김씨가 왕위를 얻는다 이런 설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첨예왕 시절에 이 백제 구수는 이 남당을 차지했었죠. 그리고 다시 구수가 궁궐 동쪽에 나타났는데 이 나타난 구수를 누가 견제했느냐? 신라의 김씨, 미추가 견제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 신라 역사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사건이라고 보고요. 이와 같은 이 상황을 극복했던 이 미추왕이 이 상황을 정리했기 때문에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당시의 실질적인 백제의 왕은 구수로서 이와 같이 신라 지역을 괴롭혔던 왕으로서 이 김부식은 백제의 이 당시 왕 이름을 구수왕으로 부르게 됩니다. 또한 이 백제의 왕력을 변경시켜서 후대가 이 기록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바꾸게 되죠. 다시 얘기해서 이제 이 정확한 내용은 이 남당유고를 통해서 내용이 밝혀지는데 구수왕을 없애고 후에 초고 구수 왕의 왕력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서로 교차 검증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낸 거죠. 자, 그것을 복원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자, 263년 봄 정월 이찬 양부를 서불 한해 임명하여 중앙과 지방의 군사에 관한 일을 겸하여 담당하도록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이찬이 있고 이 벌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불한이 있는데 이와 같은 이 계급이 주는
명칭이 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에서 이 벌찬에 해당되는 거는 이 벌자가 들어감으로써 이 어떤 그 새로운 영토를 개척했던 사람들한테 특별히 주어지는 명칭이고, 이 서부라는 이 우로 지역이 주로 이제 가야 지역이었죠. 이 가야 지역을 이 다스릴 새로운 이 지도자급의 이 사람을 그쪽 지역으로 앉히게 되는 거죠. 이쪽이 이제 총독 개념인데, 이러한 사람들을 서불한으로 명칭을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로, 장원, 양부 이런 사람들이 이 가야 지역, 무로 지역에서 새로운 역할, 새로운 지도자로 이 지역을 다스리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석시 첨예 이사금에서 이제 김씨, 미추 이사금으로 왕위가 바뀌는데요. 미추 왕의 어머니는 박씨죠. 그래서 이제 그 박씨에게 시주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미추의 아버지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도를 갈문왕으로 이제 추대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신라는 동남쪽으로 영토가 이렇게 넓어지게 되고, 또 동쪽으로도 영토가 넓어지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264년 3월 왕이 황산으로 행차하여 늙고 가난하여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 진율하였다라고 하는데, 자, 이 기사는 이 파사왕 시절에 이 황산 기록이 나타나죠. 자, 왕이 황산으로 가는 것은 아마도 이 정치 권력을 확보한 후에 세력을 넓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황산이란 기록은 탈해왕, 파사왕, 지망 시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쭉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황산이라는 기록이 미추왕 시절에 나오는데, 자, 이 지역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찾아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백제의 구수왕은 264년 6월에 마감을 합니다. 자, 남당 유고의 기사에 근거해서 설명이 되고요. 구수왕이 죽고 아들 사반왕이 왕위를 오르는데 너무 어려서 이 동생, 왕의 동생 고이에게 왕위를 준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자, 266년 사반왕이 죽는다라고 하는데, 266년 사반왕이 죽지만 구수 사반왕 다음 왕으로 이제 고이가 왕위를 얻게 되는데, 저는 이 고이가 당장 왕위를 얻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왕위를 얻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미추 왕이 왕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 구수, 사반이 죽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고이가 백제를 대표하는데, 백제를 대표하는 고이가 신라를 대표하는 미추에게 또 공격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지역은 봉산성 지역이고요. 이 봉산성 지역에서는 백제가 신라를 이기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백제의 주체는 고이, 신라의 주체는 미추에 해당이 됩니다. 자, 268년 남당에 관한 기사가 또 한번 나타나죠. 자, 삼국사기에 의하면 계루 다음에 초고, 구수, 고이왕으로 연결이 되는데, 남당 유고에 의하면 계루왕 다음에는 구지왕이 있고요. 이 구지왕을 통해서 이 초고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초고왕의 아들이 주왕, 그 다음에 계루왕의 이복 동생인 고씨와 초고의 부인이었던 전씨 사이에서 고이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미추이상이 신라의 왕위를 얻고 첨예가 세운 남당, 그 다음에 이 백제에게 뺏기죠. 그 뺏긴 남당을 미추가 다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는 이제 더 이상 남당 지역을 사용하지 못함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남당의 위치는 혹시 이 봉산성 동쪽 혹은 또 남쪽 지역에 위치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자, 269년 가을 9월에 혜성이 자궁에 나타났다라고 백제분기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나타나는 이 혜성은 고의왕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의왕이 백제의 왕위를 연결시킨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삼국사기에는 백제의 고위왕은 234년에 왕위를 얻고 286년까지 왕위를 계승하는데 남당 유고에 의하면 백제 고위는 264년부터 285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위왕이 백제의 왕으로 등극하기 시작한 것은 269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264년 제 구수가 죽고 64년 아들 사반이 왕위를 얻게 되죠. 그리고 이후 2년 후에 사반은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266년 고이는 신라를 공격하고 3년 후 269년에 저는 이 고이 왕이 실질적으로 백제의 왕위로 등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백제의 구수 어머니가 사시죠. 아버지는 초고에 해당이 됩니다. 백제 고위의 어머니는 전씨, 탈핵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이 초고의 아버지였던 그 계로왕의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고씨입니다. 이 고씨가 전씨 사이에서 난 아들이 이 고위에 해당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초고왕은 214년에 태어나서 274년에 죽고 초고왕은 226년에서 254년까지 왕위를 얻고요. 그 다음에 구수왕이 그 다음 254년에서 266년 266년 사반이 죽은 다음에 고이왕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276년 2월 신하들이 궁궐을 굳혀 짓자고 청하였으나 이 왕이 백성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여겨 따르지 않았다. 자, 여름 4월 폭풍이 불어 남과 뽑혔다. 자, 무슨 뜻일까요? 자, 이와 같은 기사는 209년에도 나타나고 214년에도 나타나죠. 이 209년, 214년 때는 공손계 세력이 이 지역에 있었을 때입니다. 자, 이 공손씨 세력이 이 지역에 있을 때 이 백제의 초고 세력이 약화가 되고요. 신라 또한 이 지역은 그 우로가 있었는데 우로의 그 가라 세력이 있었던 지역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탈의 세력으로 보고요. 이 세력이 공손씨로부터 이 제거가 된 상황, 정치 상황을 이렇게 큰 바람이 불어 남과 뽑혔다라고 설명을 한 것으로 보고요. 마찬가지로 이 미추왕 때도 비슷한 내용의 글이 278년 여름 4월 폭풍이 불어 남과 뽑혔다 하는데 자, 이 내용은 이 당시 백제 구수계가 있었던 지역을 신라 미추가 이 잔당들을 다 솎아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남아있던 이 구석의 잔당 세력들을 다 미추가 솎아냈기 때문에 이 폭풍이 불어 남과 뽑혔다라는 기록으로 설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78년 10월 백제군이 쳐들어와 괴곡성을 포위하자 왕이 파진찬 정원에게 병사를 거느리고 가서 막으라고 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괴곡성은 백제가 차지했었고요. 봉산성은 신라가 차지했는데 이 폭풍이 불어 남과 뽑혔다는 그 기사 이후로 이 백제는 이 괴산 이 지역까지 다 뽑힌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괴산 지역을 신라가 다시 탈환했다는 것을 미추왕 때 탈환했다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라 이 미추왕은 이 기회를 모으라 더 많은 군인 병력들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 죄수들을 살펴서 이 안정을 꾀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안정을 얻기 위해서 이 죄수들을 잘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이 281년에 홍권, 양질, 광겸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게 되죠. 이찬, 일길찬, 사찬에 임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왕이 조묘를 찾아가 뵙니다. 이거는 이제 백제계를 얘기하고요. 김씨계가 백씨계의 조묘를 하게 된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어머니는 이 박씨로서 이칠 갈문왕이 딸이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양산 서쪽에서 크게 열병을 하였다 하는데 이 양산은 어느 지역이었나 하면 신라 탈해왕 때 보면은 이 양산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양산은 후에 월성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월성 지역이죠. 이 월성은 탈해 지역입니다. 이 탈해 지역을 김씨 이 미추왕이 백제로부터 탈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양산 서쪽에서 크게 열병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백제의 세력을 많이 약화시킨 거죠. 그래서 백제가 강했을 때는 괴곡성에서 이 봉산성을 공격했는데 이제 신라 미추왕이 되고 나서는 괴산성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탈해가 있었던 이 월성 지역인 이 양산 이 서쪽 지역까지 확보를 하게 돼서 이 열병을 통해서 이 백제를 옥죄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또 이 백제는 군사를 보내 신라의 변경을 공격하죠. 자, 백제군이 괴곡성을 포위하자 일길찬 양질에게 병사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막으라고 명령했다. 자, 왕이 나라 서쪽 여러 성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위임하였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 사이에 그 국경선에서는 괴곡성, 봉산성, 위로는 황산, 뭐 이런 지역, 그 다음에 그 월성이 있었던 그 양산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확보를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왕을 했던 이 미추왕은 결국 284년 겨울 10월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대릉에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 신라 미추왕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